늦은 오후 전화기 옆에 앉아있던 73세 최정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에게 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둘째 아들이 건넨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 말에 최정순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도 사줬습니다. 사업 자금도 대줬고 손주들 양육비까지 보탰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은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느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다 해줬는데 왜 자식은 멀어지는 걸까? 무엇을 더 줘야 할까? 아니면 내가 뭘 놓쳤던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했지만 후회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된 진짜로 자식에게 줘야 할 단 3가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겐 아픈 반성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다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먹먹했던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백세지혜 채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노년의 지혜,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듣고 싶다면, 부모인 내가 진심으로 바뀌고 싶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 3가지 선물. 그 첫 번째 이야기는 72세 김정자 씨의 아프지만 소중했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김정자 씨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딸.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참 곱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학 입학 후엔 통 연락이 없었고 결혼을 앞두고도 어머니에게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비사위를 처음 본 날, 김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고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어떨까?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딸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김정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섭이라니요? 그저 딸을 위해 한 말이었는데, 딸이 아이를 낳은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 같아 한마디 했더니 딸은 다시 냉랭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정자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아프다 한 거지라 믿고 있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누워있던 김정자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정말 믿어준 적이 있었나? 그날 이후 이웃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상의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 김정자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이미경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믿어줬어요. 아들이 실수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너는 강하고 충분히 현명한 아이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스스로 성적을 끌어올렸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여전히 엄마와 모든 일을 상의하며 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정자 씨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해줄게. 모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물씬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고, 딸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믿지 못했구나. 딸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날 믿어준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두 사람은 매주 만나 차를 마시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따릅니다. 그리고 김정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딸을 믿어주니 딸도 나를 믿어주더군요. 박영희 씨는 평생을 자식 셋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게 키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난 정말 훌륭한 엄마야. 실제로도 많은 걸 해줬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결혼자금 3억, 둘째 아들에겐 사업자금 5천만 원, 딸에게는 혼수와 예단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플 때 정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 했고, 둘째는 형편이 어렵다 했으며, 딸은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박영희 씨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때 마주친 사람이 이웃 최순자 씨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박영희 씨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잘해 주셨기에?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안 해줬어요. 대신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하게 했고, 용돈은 아르바이트로 벌게 했으며,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책임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만 일해야 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어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박영희 씨는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선물은 기회입니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 실수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무언가를 책임지고 완수해 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결국 자식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게 합니다. 75세 한명숙 씨는 지금도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줍니다. 통장 관리도 대신해 주고, 며느리와 다툼이 생기면 대신 중재도 합니다. 심지어 손주의 숙제까지 챙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자식은 자식이지.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어떨까요? 40이 넘었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늘 어머니에게 의지합니다.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고 직장에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명숙 씨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망쳤어요. 너무 많이 해준 게 결국 독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걸 대신해 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에게는 자립심 없는 어른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반면 기회를 준 부모는 비록 처음엔 자식이 불평했어도 결국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식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랑. 이 사랑이 자식의 마음에 진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조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조명자 씨는 두 아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조명자 씨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엄마야. 내 자식들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잦은 술자리와 짜증으로 가족과 멀어졌고, 둘째 아들은 승진에서 밀린 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아들이 나란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길만 따라온 것 같아요. 조명자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사랑은 뭐였을까? 그녀는 상담 센터에서 또 다른 어머니 70세 이정희 씨를 만났습니다. 이정희 씨의 자녀들은 직업이 좋거나 특별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늘 밝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조명자 씨는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이정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이 자체를 소중히 여겼어요. 시험을 망쳐도 대회에서 지더라도 괜찮아. 넌 그 자체로 엄마한테 소중한 아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조명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결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1등하면 칭찬받는다. 자식들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패하면 버림받을까봐, 부족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날 이후 조명자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있는 그대로 안 봤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할게. 둘째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란 이래야 사랑해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더 가까이 다가가 주고 성적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순심 씨는 외로움 속에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변화를 결심한 건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본 한 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먼저 멈추고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단 한 가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기다리기. 아들이 무슨 말을 꺼내려 하면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터져도 꾹 참고 3초를 셌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들의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번 칭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밝네. 엄마가 고마워.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요? 하지만 점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 말에 서순심 씨는 한참을 눈물 흘렸습니다. 또 한 명, 김영순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번 자식에게 긍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잘했어. 사랑한다.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자식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 말, 단 한 번의 기다림, 단 한 번의 따뜻한 눈빛. 그 작은 실천이 자식의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정말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변화의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1점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자식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바로 끼어들지 마세요. 숨 한 번 고르고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3초가 신뢰와 간섭을 가르는 선이 됩니다. 2점 하루에 한 번은 칭찬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해 보여서 기쁘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자식의 마음이 바뀝니다. 3점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말이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해. 이 짧은 말이 때론 어떤 도움보다도 큽니다. 4점 자식의 선택을 하루에 한 번은 존중해 주세요. 내 방식이 익숙해도 자식의 방식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한 거니까 믿을게. 이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펴게 합니다. 5점 실수했을 땐 솔직히 사과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간섭했구나. 엄마가 널 못 믿어서 미안해. 이런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다친 마음을 엽니다. 실제로 이 5가지를 실천해 변화를 이룬 부모가 있습니다. 한복희 씨, 78세.
아들과는 수십 년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싸우고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은 늦었어.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당황했지만 서서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연락이 이제는 매주 찾아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복희 씨는 말합니다.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진심은 결국 도착하더라고요. 72세 김말순 씨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녀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우리 할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예뻐해 줘. 시험 망쳐도 그냥 괜찮다고 웃어줘.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말순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딸에게는 그러지 못했는데 손녀에게는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실 난 우리 딸을 너무 조급하게 키웠어요. 늘 뭔가 더 잘하라고 다그쳤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딸에게는 사과했고, 손녀에게는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손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사랑의 방식은 그대로 손주에게도 이어집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식을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하지만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자식은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혈연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태도, 말투, 믿음, 기다림. 이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자식에게 수고했어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그 자식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자신의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는 법을 압니다. 존재 자체를 아껴주는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신의 아이를 조건 없이 껴안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비단 자식과의 관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손주에게도 증손주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유산이 됩니다. 김말순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못 줬던 걸 손녀에게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게 제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은 이미 나이가 많고 예전처럼 자주 보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진심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78세 한복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50이 넘은 아들과 거의 왕래 없이 지내왔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멀어졌고 이제는 연락 한 통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한복희 씨는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냥 이대로 늙어가야지. 하지만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사진첩을 뒤적이다 어린 시절 아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해맑게 웃던 얼굴, 엄마 손 꼭 잡고 있던 작은 손.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해보자. 지금이라도 내 진심을 전하자.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자마자 한복희 씨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널 믿어주지 못하고 자꾸 간섭만 했던 거. 지금에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걸어왔고 6개월 뒤에는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매주 함께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복희 씨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였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20살이든 50살이든 부모의 진심은 도착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비싼 옷도, 좋은 집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전해지는 것. 그건 바로 믿음, 기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넌 스스로 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자식은 자신을 믿게 됩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울타리가 됩니다. 기회는 말합니다. 엄마가 다 해주지 않을게. 넌 해낼 수 있어. 그 한 걸음이 자식을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말합니다. 결과가 뭐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이 자식에게는 살면서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3가지 선물은 자식을 키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 힘은 세대를 건너 손주에게도 증손주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준 부모에게도 돌아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부모가 되었구나. 내 사랑이 닿았구나.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자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단 한마디로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결국은 마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백세지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과 당신의 자식이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